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51살이고 중식당 주방에서 보조로 일합니다. 25해를 서서 일해 모은 돈과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3억을 보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관절이 망가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 창호와 함께 이사가는 날 우리는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과거가 낯선 얼굴을 하고 남편의 가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청 민원과에서 일합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꼭 집에 먼저 전화했고 주말엔 저랑 시장 구경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지난주만 해도 시장에서 고등어를 고르다가 농담을 했죠. 여보, 이 고등어 눈 좀 봐. 딱 우리 옆집 아저씨 눈이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럼 옆집 아저씨 사가는 거야? 에이 바보. 그런 사람이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여보, 오늘 회식 있어. 평소엔 회식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한 달에 2~3번씩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왔어요. 술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이죠. 취했어? 아니, 별로 안 마셨어. 그럼 왜 이렇게 늦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꼭 소파에 앉아 하루 일과를 얘기했는데 요즘엔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남편은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누구 만나? 대학 동기. 이름이? 김상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꼭 챙겨갔어요. 저는 집에 두고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세탁할 옷을 챙기려고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뭉치와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페이지만 있었죠. 그런데 뒷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신림동 공용주차장 앞 302호 수진. 저는 그 쪽지를 주워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신림동은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그 동네는 옛날부터 여관과 모텔 간판이 촘촘한 곳이에요. 302호라니 무슨 호수일까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이름. 남편이 욕실 문을 열었어요. 뭐해? 저는 깜짝 놀라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빨래 정리하는 중이야. 그래?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쪽지가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25해를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어요. 저는 주방 일을 마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면 몸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어요. 남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 안쪽에서 주차권 다발이 나왔습니다. 20장도 넘어 보였어요. 전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림동 공용주차장. 시간은 평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남편은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예요. 주차권 날짜를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는 주차권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나. 석 달 동안 남편이 어디 갔던 걸까요? 저는 주차권을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날짜, 시간, 주차장 이름. 전부 사진으로 남겼어요.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요즘 점심시간에 어디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응? 그냥 밥 먹고 산책하지 왜? 매일 산책해? 아니, 가끔 날씨 좋으면. 신림동 쪽으로?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거기 괜찮은 식당 있어서 가끔 거기 가. 민원 현장 점검 나가는 김에. 혼자? 응, 맨날? 맨날은 아니고.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계속 지켜봤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외출. 모든 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 차 안을 청소했어요. 차 안이 지저분해져서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지와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비타민 D, 철분, 오메가3 유산균. 손글씨였어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왜 남편이 여성용 비타민을 알아보는 걸까요? 제 건강을 챙기려고? 아니,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양제를 안 먹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는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띵!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 말고 급하게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봤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같은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저는 그 번호를 외웠어요. 잠깐, 이 문자.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7시 30분. 분 단위까지 똑같았어요. 마치 예약된 인사 같았습니다. 누구야? 업무 관련이야. 금요일 저녁에 업무 문자가 와? 응. 서류 확인했다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래, 요즘? 내가 왜 그래? 자꾸 캐묻잖아. 캐묻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가 궁금한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나가고 문자 오면 숨기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나 피곤해. 그냥 밥이나 먹자. 나도 피곤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어. 알아. 알면서 왜 이래? 남편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그만하자, 오늘은.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524. 이제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해 봤어요.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
시어머니 생일. 전부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토요일인데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급한 민원 처리 때문이라고. 토요일에도 민원 처리해? 응, 급한 거래. 몇 시에 와? 점심때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구겨진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가 아니라 메모지였습니다. 창호 씨, 오늘은 302호 먼저 들를게요. 약속 시간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미리 올라가 계세요. 수진 드림. 302호. 수진.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2호에서 만나는 사람. 수진이라는 여자. 여성용 비타민. 반복되는 문자. 신림동 주차장. 모든 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외도.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더는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 없었어요. 월요일 저는 주방 일을 일찍 마쳤어요. 사장님께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시 반 저는 남편 구청 앞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청 정문을 지켜봤어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1시가 되자 남편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급히 커피숍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회색 소나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따라가요? 네. 제 남편 차예요. 기사님은 더 묻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런 손님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차는 신림동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편 차가 큰 건물 앞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랑 모텔 제휴 주차 1시간 무료.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랑 모텔. 그 이름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이미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남편은 주차장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고 남편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이 뒤돌아볼까봐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2층 복도였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어요. 저는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섰어요. 문에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호. 잠깐, 201호? 302호가 아니라 남편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썼고 깔끔한 바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씨.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밝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보통 2시쯤 오시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서류 정리하고 곧 올라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3층 복도에는 몇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멈춰선 곳은 복도 끝 문이었어요. 문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궁화 요양원 302호. 요양원? 저는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모텔이 아니라?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문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침대가 있고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어머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봤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창호예요.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남편이 노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지연이. 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어디 갔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지연이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연이 내 딸 지연이.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딸 보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손님, 여기 면회 시간 아닌데요.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 수진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자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럼 1층 사무실로 가세요. 면회는 신청하셔야 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몇 장을 넘기더니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분 찾으시는 거죠? 서류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씨, 환자명 박은숙, 78세, 알츠하이머 중기. 그 아래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보호자 이창호. 사진 속 노인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전 저를 시설에 맡기고 사라진 사람.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 여기에? 왜 남편이?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받아들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연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마주봤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내가 다칠까봐. 저는 남편의 가슴을 쳤습니다. 약하게, 그러나 계속. 바보야. 바보.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남편이 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1층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을 테이블에 놓고 물러났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남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 전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연히 봤어. 길에서. 석 달 전에 우연히 봤다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청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할머니가 비틀거리고 계셨어. 차들이 지나가는데 혼자 멈춰 서 계시더라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부축했어. 그때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확신은 못했지. 그래서 경찰서에 모셔다 드렸어. 실종 신고 들어온 분인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신원 파악이 안 됐어. 지갑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찰이 일단 보호시설로 모신다고 했어. 나는 그때 그냥 돌아왔어. 근데 머릿속에서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갔어. 혹시 몰라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무궁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 주소를 받아서 찾아갔어.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요양원에서 기본 정보를 물어보더라고. 혹시 보호자냐고.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 수진 씨가 말하더라고.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고. 지연이? 응, 지연이. 그 이름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부른다고 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때 생각났어. 내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 내 엄마 이름이 박은숙이라고. 아주 오래전 술 마시고 온 날 밤에. 저는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왜 친정에 안 가냐고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말했었죠.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그래서 확인해봤어. 이름 나이키. 내가 말한 거랑 비슷했어. 그런데 확신은 안 섰어. 그래서 조금씩 물어봤지. 뭘? 어디 사셨냐고. 처음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말씀하셨어. 창신동.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잖아.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학교를 물어봤어. 어느 초등학교 다니셨냐고. 창신초등학교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다닌 학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딸 이름을 물어봤어. 지연이라고 하셨어. 지연이가 어디 갔냐고 푸고 싶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확신했어. 이분이 내 엄마라고.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찾아봤어. 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거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거 있잖아. 그 사진 속 여자랑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이 똑같았어. 광대뼈, 눈매, 입 모양. 저는 그 사진을 알았습니다.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오래전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구청의 실종신고 기록도 찾아봤어. 개인정보라 전결의 임원 승인으로 열람했어. 담당 계장이 도와줬지. 박은숙이라는 이름으로. 15년 전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찾지 못했대. 그 이후로 아무 기록이 없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신청을 했어. 임시 보호자로. 실종무 연고 상태였던 기간이 있어서 임시 보호자에서 직계 가족으로 변경하려면 내부위원회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했거든. 신원 확인, 가족관계 증명, 보호자 변경 서류. 다 준비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잖아. 엄마 얘기만 나오면 밤새 울었잖아.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알아. 근데 그때는 어머님 상태도 불안정하셨어. 초기엔 선망이 심해서 면회인이 바뀔 때마다 불안정해졌대. 담당이가 보호자 추가 노출은 잠시 미뤄달라고 했어. 치매가 심해서 오늘 본 사람도 내일이면 잊어버리시고. 혹시 내가 찾아갔다가 어머님이 알아보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어. 그럼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려고 했어. 어머님 상태가 안정되고 법적 절차도 다 끝나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먼저 알아버렸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두 분.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환자분 면회 시간이 곧 끝나요. 오늘 만나보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못 봐요.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 갈까? 응.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자 어제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지연아, 응, 미안해. 알아.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뭔데? 그 문자. 오늘도 고마웠어요. 그거 뭐야?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요양원에서 자동으로 보내는 거야. 면회 끝나면 보호자한테 발송되는 서식 문자래. 남편이 문자함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똑같은 문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시간도 전부 비슷했어요. 메시지 시각이 늘 14시 57분이었던 이유가 면회 종료 스캔 시간이라니. 면회 종료 후 10분 내 일괄 발송되는 시스템이야. 내용은 감사 인사와 다음 면회 안내로 고정이래. 그럼 수진 씨는? 사회복지사야. 요양원에서 일하는 환자들 케어하고 보호자들 상담해주고 그런 일하는 사람이야. 302호는? 어머님 병실 호수? 3층 끝방이야. 비타민은? 어머님 담당 의사가 권한 거야. 치매 환자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따로 챙겨드려야 한대. 특히 여성 노인들은 비타민 D랑 철분이 부족하기 쉽대. 주차권은? 그 건물이 모텔이랑 요양원이 같이 있는 건물이야. 주차장을 같이 쓰는데 모텔 쪽에서 제휴 홍보를 크게 해놔서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야. 요양원 방문객들도 그 주차장 쓰고.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그 쪽지는? 수진 씨가 준 메모야. 면회 일정이랑 주의사항 적은 거. 처음 보호자 등록할 때 받았어.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제가 외도라고 확신했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엄마를 돌보는 흔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늦게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쁜 사람 맞아. 당신이 그렇게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난 당신을 의심했어. 외도한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미행까지 했어.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제대로 말 안 한 게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을 쉬었습니다. 사장님께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무궁화 요양원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응.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302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창호예요. 오늘은 손님 모시고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흐릿한 눈으로. 손등은 말라 있었고 로션 냄새가 아주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의 햇빛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저예요, 엄마. 지연이. 엄마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지연이? 네,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지연이 내 딸 지연이.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 잡아본 손이었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약과 물을 가져왔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이 약을 먹이는 걸 도왔어요. 약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다시 누웠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힘드시죠? 조금 쉬세요. 수진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알츠하이머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기억력도 거의 없으시고 신체 기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더. 제가 물으려는 걸 수진이 알아챘어요.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정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주 오세요. 어머님이 가장 찾는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딸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0해야. 30해 동안 원망했어. 날 버렸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만났어. 이제 와서 엄마는 날 기억도 못하는데.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을 부르잖아. 그게 기억이야?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소리일 뿐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기억이야.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전에 넣어뒀던 그 사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주방 일을 마치고 오후 3시쯤 가서 1시간씩 있다 왔습니다. 엄마는 매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는 웃었습니다. 지연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지연이니? 네, 엄마. 저예요. 다 컸네, 우리 딸.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 혼자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힘들었어, 많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복잡해. 그럴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뭔데? 엄마도 힘들었던 것 같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한테 들었어. 어머님이 실종 신고된 게 15년 전이래.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는지 모른대. 아마 혼자 떠돌아다니셨을 거야.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어쩔 수 없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이유를 알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엄마와 놀이공원에 갔던 날, 회전목마를 탔던 날, 엄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던 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엄마는 점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 보호자 변경 서류가 다 나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지연 씨가 보호자예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오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보호자 중에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수고했어. 뭐가? 용기 낸 거. 엄마 만나러 간 거. 당신이 먼저 용기 냈잖아. 나보다 먼저.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용감한 거야.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응? 고마워. 왜? 엄마를 찾아줘서, 그리고 돌봐줘서.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 엄마니까. 미안해. 의심해서. 괜찮아, 이해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무궁화 요양원을 찾았어요. 주방 일을 마치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면 1시간쯤 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는 길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엄마는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눈을 뜨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하늘이 정말 파랬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뭐 먹고 싶으세요? 제가 죽 끓여올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1층 상담실로 내려갔어요. 수진이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거의 말기 단계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1달이래요. 짧으면 2주 안에도. 수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날마다 약해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끔 의식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임종 전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오래 못 버티신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 준비가 안 됐어. 이제 막 만났는데. 누구도 준비 같은 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이야. 안 만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갔어요.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들은 엄마 목소리였어요.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이번엔 초점이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 네, 엄마. 많이 컸네. 엄마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눈에서 제 눈에서. 괜찮아요, 엄마. 힘들었지, 혼자.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많이 너무.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용서해줘. 진작 용서했어요, 엄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원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놓지 않은 채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4시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았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 씨, 수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뛰어 올라갔어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히 쉬세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수진만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수진이 절을 했어요. 지연 씨 어머님은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딸 얼굴 보셨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놀이공원 사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어요. 잘 어울리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후회 안 해? 뭐를? 만난 거. 힘들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만나길 잘했어.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기분이 어때?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직도 생각나? 응. 가끔. 근데 슬프지만은 않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어머님 생각 많이 나. 고마워. 엄마 돌봐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있잖아. 응? 너 요양원에서 수진 씨한테 왜 그랬어? 뭘? 첫날 수진 씨 보고 눈 흘기고. 나 나중에 오해 풀느라 힘들었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안. 그때는 수진 씨가 당신 애인인 줄 알았잖아. 내가 그렇게 보여? 바람 피울 사람으로? 아니지. 근데 그때는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였어. 남편도 웃었어요. 나도 내가 미행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 택시 타고 따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알았어? 응, 백미러로 봤어. 근데 모른 척했지. 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바보. 너도 바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어요. 며칠 후 저는 무궁화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웠어요. 엄마 돌봐주셔서. 제 일인걸요? 그래도요. 수진 씨 덕분에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수진이 꽃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 네, 어머님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딸 얼굴 보시고 용서받았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지연 씨 남편분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알아요.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거든요. 그것도 점심시간 쪼개서. 제가 본 보호자 중에 제일 성실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궁금했어요. 누구 어머님인지. 근데 남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고.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그러던데, 뭐? 당신이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 찾아갔다고.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럴만했지. 고마워. 괜찮아. 아니야.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와의 시간은 짧았다. 너무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30해의 원망을 지웠다.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알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하다. 오래 품고 있으면 돌처럼 단단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부서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게 자랐다. 이해라는 이름에. 남편에게도 미안했다. 의심해서. 하지만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제는 앞을 보려고 한다. 과거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잠든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웠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미움은 조금씩 모양을 바꿨습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남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